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 건가요? 이번 주 초에 좀 큰 뉴스가 있었어요. 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고. 이 가계부채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가계부채라고 하면 서민들의 빚이잖아요. 네, 서민들의 빚이라고 하면 또 은행 대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근데 은행은 돈을 대출해주고 또 저금도 하는 곳이잖아요. 뭐 네. 수신, 여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인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자원인 미생물을 다루는 은행이죠. 네. 이 돈을 대출해 주듯이 미생물을 분양해주고 저금하듯이 미생물을 기탁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미생물을 분양하고 보관한다. 네. 신기하면서도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요. 미생물을 보관하는 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미생물이 생명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맥주 같은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미생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 분야 실험실에서 또 감초처럼 쓰이는 게 바로 이 미생물이고, 뭐 농업, 화장품, 의학 분야 이런 분야에다 미생물이 두루두루 쓰이는 거거든요. 네. 또 특히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장내 미생물 은행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요? 네.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면 우리 장 속에서 공생하는 미생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는 카페비에서도 한번 지난번에 다뤘었는데요. 이 사람의 장에 사는 미생물이 단순히 이 소화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뭐 비만을 하나의 예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대변 이식이라고 해서 네.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이 정상 쥐에게 이식했더니 이 쥐가 뚱뚱해졌고요. 반대로 이 마른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은 쥐는 뭐 날씬해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미 미국에서 발표가 됐고요. 네, 신기하네요. 이 사람의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이 살이 찌거나 마르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거거든요. 네. 뭐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심지어는 이 자폐증과 같은 뇌 질환에도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끼친다.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이 어떤 질병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돼 있는 거는 면역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뇌 이런 문제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랑 질병과의 관계가 이제 연구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제2의 장기가 아닌가. 사실 사람 몸에 있는 세포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훨씬 많거든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미생물이 있고 실제 그 미생물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 새로운 치료제 개발도 가능하다 뭐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앞서 말씀하신 장내 미생물 은행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네. 정부는 이제 장내 미생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취재하고 온 이 생물자원센터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이 장내 미생물 은행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8년 동안 한국인 표준 장내 미생물 은행을 구축해서 이 유용한 미생물을 미생물의 실용화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을 잘 분리하고 또 배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내 미생물은 일반 미생물과는 배양부터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장은 산소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이건 이제 현기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장에 살고 있던 미생물 우리가 밖에서 키우려면은 산소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 거죠. 산소가 없게 해주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산소가 없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런 미생물을 배양을 하고요. 이제 뭐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 장내 미생물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요거트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에 쓰이는 미생물이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분리한 미생물을 뭐 우유에 섞어가지고 상온에서 얘를 발효시키면 이제 그게 이제 요거트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기도 했다. 뭐 이런 연구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변과 요거트를 연결하는 게 네, 그렇게 쉬워 보이진 그러니까요. 않는데 재밌긴 하네요. 네. 자, 그럼 잘 키운 이 미생물을 보존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미생물을 이제 보존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냉동 보존이랑 동결 건조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미생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얼렸다가 녹여도 크게 성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냉동인간 얘기를 하지만 네. 얼리는 거는 지금 가능하지만 이거 해동하는 게 불가능해서 네. 냉동인간들이 그죠. 깨어나지 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냉동 보관은 이제 마이너스 196도에 네.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질소 탱크에 넣어서 이제 마이너스 196도에서 얼려버리는 거죠. 네. 이런 영하 냉동 196 도요? 보존은 어떤 그 미생물 자원을 영구 보존할 때 주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고요. 이보다 조금 더 온도가 낮은 영하 70도에서 냉동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미생물이 어떤 거냐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온도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방법 외에 이제 동결 건조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네. 이 동결 건조는 주로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얼린 다음에 그 보존액을 건조시켰고 날려버리는 거죠. 네. 뭐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미생물 분양을 신청하면 주로 이 동결 건조된 미생물을 보내주는 거죠. 네. 아, 미생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미생물 은행 해외 각국에서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요 선진국은 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미생물 은행, 이런 생물 자원 센터가 다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미국의 뭐 ATCC, 중국의 뭐 CRCC, 독일의 뭐 DSMGT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해외 이런 미생물 은행은 이제 국내 미생물 은행과 서로 경쟁 관계이기도 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 ATCC라는 그 센터에서 어떤 미생물 샘플을 하나 수입한다고 한다면 이게 건당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미생물이 국내 어떤 이런 미생물 은행에 있다고 한다면은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반면에 이제 이런 센터들은 서로 협력을 하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네. 또 신종 미생물을 얼마나 많이 발굴했느냐, 뭐 이런 게 관건이 되겠죠. 아, 네. 네, 오늘 시간 미생물 은행에 대해서 말을 나누고 있는데요. 미생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사람의 그렇죠. 게놈을 분석하는 프로젝트. 그 이후에 이제 뜨고 있는 게놈 프로젝트가 바로 미생물 게놈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미생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니까 네. 이 미생물의 게놈, 즉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 미생물의 어떤 유전자가 뭐 질병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 산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겠다는 거죠. 네.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표준 미생물에 대한 게놈 분석이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 5년 동안 1,000개 이상의 표준 미생물을 게놈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표준 미생물을 비롯해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활용 가치가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게놈 분석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 유전자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미생물을 은행처럼 보관해주는 미생물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우리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